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XRP 1억 5,300만 달러 보유를 공개했습니다. 3.6조 달러 자산운용사가 공식적으로 XRP 포지션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리플이 연준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하루 7조 달러가 흐르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를 리플의 북극성이라고 불렀고 3천억 달러 자산운용사 아비바 인베스터스와 토큰화 파트너십도 발표됐습니다.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이랩스 시작합니다. 엘리너 테렛이 공개한 정보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11억 달러, 이더리움 10억 달러, XRP 1억 5,300만 달러, 솔라나 1억 8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보통 비트코인이 2배 정도 많은데 여기선 거의 1대 1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XRP가 솔라나보다 많습니다. 1억 5,300만 대 1억 800만이니까요. 이 4개가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있는 크립토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다음 주 판비치 월드 리버티파이 포럼에서 연설 예정이고 백악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회의에도 골드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크립토에 들어오는 이유가 2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 현명한 금융 기회, 가격이죠. 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첫 번째는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크립토는 올라갑니다. 새로운 게 아니죠. 근데 두 번째가 지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항상 가능해 보이진 않았는데 2026년엔 가능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요. 이 공간에 대해 이렇게 흥분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은행 회장들, CEO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몇 달간 제로에서 시속 500마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10대 은행 중 9개와 500대 기업 다수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쓰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한 말입니다. XRP 패밀리, XRP 하면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XRP는 리플의 북극성이다. 우리의 목적이다. 리플 페이먼츠, 리플 프라임, 리플 트레저리, 커스터디, RLUSD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게 XRP와 XRP 레저, 주변의 유틸리티, 신뢰, 속도, 유동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집중돼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리플 페이먼츠는 퍼미션 도메인으로 DX 결제, 리플 프라임은 XRP를 담보와 대출에 활용, 리플 트레저리는 재무 관리 내에서 XRP와 USD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리플이 금융 인프라 플랫폼 회사로서 XRP를 심장에 두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1분 29 초짜리 클립인데 브래드한테서 한동안 들은 것 중 가장 불리시한 발언이었습니다. 마커스 임펜거 리플엑스 수석 부사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비바 인베스터스가 XRP 레저에서 전통 펀드 구조를 토큰화하겠다고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비바가 누구냐? 영국 최대 발행사 중 하나인 아비바 PLC의 글로벌 자산운용 사업부입니다. 보험, 저축, 퇴직, 투자 관리 전반에서 운영하고 연기금, 기관, 리테일 투자자를 위해 수천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죠. 3천억 달러 플러스 자산운용사가 XRP 레저에서 토큰화 펀드 구조를 탐색하겠다는 겁니다. 리플의 첫 유럽 투자 관리 파트너십이고 실물 자산 토큰화 규모로는 최대급입니다. 아비바 상품 일부만 XRP 레저에서 발행되고 거래돼도 펀드 생성, 환매, 잔액 이전, 온체인 유동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XRP는 브릿지이자 유틸리티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리플이 실물자산 토큰화와 기관 파트너십에서 RLUSD를 점점 더 짝지어 내세우고 있거든요. RLUSD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완전 담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더리움과 XRP 레저 양쪽에서 사용됩니다. 바이낸스와 엘맥스 같은 주요 거래소에 이미 담보와 유동 성경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아비바의 토큰화 펀드에서 RLUSD는 구독, 환매, 온체인 현금 관리, 2차 유동성 풀의 결제 통화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규제 친화적 래퍼에서 달러 익스포저를 주면서 활동을 XRP 레저에 유지시키는 구조죠. 더 많은 실물 자산과 펀드 상품이 라이브 되면 RLUSD 볼륨이 온체인 운용 자산과 함께 확장되고 그게 XRP 레저의 오더북을 깊게 만들어서 외부 스테이블 코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XRP 페어로 가치를 라우팅하기 쉬워집니다. 이게 정말 큰 건데 도켓 OP1877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의 특수 목적 결제 계정에 대한 정보 요청인데 결제에 집중하는 기관들, 비보험 주립 신탁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결제 회사 등을 위한 겁니다. 이 계정은 연준의 잔액을 보유하되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자 없고 당좌 대월 없고 할인 창구 접근 없지만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여기 연결되면 뭐가 달라지냐? RLUSD 준비금이 연준에 직접 앉게 되고 상업은행 거래상 대박 리스크가 제거됩니다. 연준 레일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해지면 XRP가 프리미어 브릿지 자산으로 굳어지는 거죠. 패드와이어 펀드 서비스가 하루 4.6조 달러입니다. 칩스, 클리어링하우스,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이 하루 2조 달러고요. ACH 네트워크가 하루 3,400억 달러, 패드와이어 나우 즉시 결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합치면은 하루 7조 달러가 넘게 흐르는 시스템이죠. 리플이 여기 직접 연결되면 이 결제들을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물론 리플이 들어가서 하루 7조 달러 전부를 정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판타지죠. 하지만 옵션이 생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준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다는 게 다른 크립토 경쟁자들 대비 어떤 포지션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헤데라도 이 접근 없고 XLM도 이 접근 없습니다. 이 접근 가지는 쪽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하나는 리플이 실제로 은행이 됐을 때 패드 마스터 계정을 받는 겁니다. OCC가 확인하고 모든 게 준비되면은 런칭해서 마스터 계정을 받을 수 있죠. 그 방향이 아니면 이 결제 계정을 받는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든 연준에 직접 통합되도록 확실히 하려는 거죠. 리플 측 설명을 보면은 이 새 결제 계정은 결제 정산만을 위한 제한된 저위험 도구라고 합니다. 모든 기능과 신용 접근이 있는 풀마스터 계정은 전통 은행 전용으로 남는다고요. 핵심은 옛 시스템을 허물려는 게 아니라 연결하려는 겁니다. 옛 세상과 새 세상의 금융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거죠. 적대적 인수가 아니라 통합, 혁명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리플이 커스터디 회사 헥스 트러스트를 백업하고 있습니다. 헥스 트러스트가 하는 일이 뭐냐? 진짜 네이티브 XRP를 받아서 규제된 커스터디에 보관하고 그걸 담보로 1대1 표현을 발행해서 다른 블록체인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솔라나가 디파이 생태계로 번창하고 있는데 내 XRP를 담보로 빌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 솔라나에 사는 XRP 표현이 필요하고 그게 솔라나의 다양한 앱과 상호작용해서 달러를 빌리거나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헥스 트러스트가 공식 리플 백업 발행자로 현재 하이퍼 VM, 이더리움, 옵티미즘, 솔라나에 발행했고 2026년 로드맵도 있습니다. 랩드 XRP가 RLUSD와도 통합 상품으로 기능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유통 공급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거죠. 로빈후드 1월 토큰화 메모에서 리플이 XRP 레저에 수억 달러 규모 자산을 토큰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부동산, 머니마켓 펀드 중심으로 여러 토큰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맥킨지는 토큰화 펀드 시가총액이 2030년까지 2조 달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은 XRP 레저 토큰화 자산이 지금 14.5억 달러입니다. 2025 연초에 2,490만 달러였고 2025년 말에 5억 6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14.5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치프 버리스가 말한 대로 XRP 레저가 단순 결제 네트워크 이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융 인프라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유동성, 토큰화, 온체인 금융이 한 곳에 있는 겁니다. 리플이 내놓은 새 디파이 로드맵을 보면 리플이 경쟁자들과 다른 리그에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인프라, 컴플라이언스, 에스크로, 퍼미션 도메인, 퍼미션 DX 등 금융기관이 베이스 레이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XRP 레저에 다 내장돼 있거든요. 리플 트레저리, 리플 프라임, 리플 커스터디가 있고 레일은 글로벌 B2B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10%를 처리하면서 300개 기관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큐어 그룹의 소일 플랫폼이 XRP 레저에 싱글 에셋 볼트를 런칭했습니다. 기관 대출자가 RLUSD를 온체인으로 풀링한 다음 그 자본을 머니마켓과 프라이빗 크레딧 전략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볼트가 XRP 레저의 랜딩 프로토콜과 통합돼서 대출 생성, 이자 발생, 상환이 레저에 직접 기록되고 언더라이팅과 리스크 관리는 오프체인에 남습니다. XLS66이라는 게 있는데 랜딩 로직, 볼트, 대출, 이자, 상환을 XRP 레저에 네이티브로 내장하는 것. 외부 스마트 컨트랙트 의존을 줄이고 크레딧 상품을 기관한테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 XRP 레저가 결제에서 기관업 크레딧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실제 증거입니다. 휴고 피니언이 한 말입니다. 플레이어 같은 게 와서 자산을 담보로 쓰거나 수익을 얻거나 트레이딩이나 랜딩에서 담보로 쓰거나 그 자산에 대해 빌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갑자기 그 자산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유틸리티를 갖게 된다고요. 가격이 오르는 건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의 함수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산업 전반에 거대한 수익 플레이가 있는데 XRP는 덜합니다. XRP를 전에 금융화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금융화할 수 있다는 게 XRP 자산으로서 가치 있다고 봅니다. XRP에 수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 담보로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플레이어를 통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스위프트 공동 창업자가 XRP가 규제 역풍에 막혀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 통과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릴 거라고요. 리플 가치 제한의 큰 부분이 XRP라는 크립토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은행들이 변동성 때문에 크립토로 전환하는 걸 주저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스위프트가 크립토 사용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가 XRP와 다른 크립토의 법적 지위가 현재 불확실한 규제 환경 때문에 불명확하다는 거죠. 리스크 회피 성향의 금융기관은 규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크립토를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 판결이 리플과 XRP에 어느 정도 명확성을 줬지만 은행과 기관은 클래리티 액트 통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클래리티 액트 진전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가 올린 글을 보면은 오늘 백악관에서 생산적인 세션이었다, 타협 분위기가 있다, 합리적인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 뒤에 명확한 초당적 모멘텀이 남아있다, 창이 열려있는 동안 지금 움직여야 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진짜 승리를 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도 컨센서스에서 발언했는데 은행들한테 조언한다면 이건 좋든 싫든 일어날 거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택시 산업이고 우버가 들어오고 있다. 택시 산업 문제를 고치든가 우버가 점심을 먹을 거다.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가 EUDC에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센스를 승인했습니다. 그냥 기본 스테이블 코인 배포가 아니거든요. AUDC가 엔터프라이즈 DLT와 정렬돼 있고 체인은 XRP 레저, 해시그래프, XDC 네트워크, 레드벨리, 스텔라입니다. 호주 페이먼츠 플러스와 프로젝트 아세라, 해시그래프에서 사용이 확인됐고 XDC 네트워크는 글로벌 무역 결제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걸 활용하려 합니다. 규제된 기관급 상품이 되면서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8개 네트워크에서 상호 운용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업비트에서 XRP 대 원화, 페어 24시간 거래량이 14.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5.3% 상승이고요. 거래소 내에서 2억 2,500만 달러 볼륨으로 선두를 달리면서 15% 상승했습니다. 매수자가 돌아오는 것 같다는 신호죠. XRP가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에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말입니다. 크립토가 더 이상 프린지가 아니다. 자본시장으로, 재무관리로,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흡수되고 있다. 기관들이 더 이상 크립토 익스포저만을 위해 블록체인을 탐색하는 게 아니다. 결제 효율성을 위해, 크로스보더 유동성을 위해 하는 거다. 거기에 규제 명확성 개선 그림을 깔면 다 합쳐서 솔직히 지난 3에서 4개월 크립토 시장이 고전하는 게 수수께끼라고 했습니다. 2026년에 앞으로 올 것에 대해 엄청나게 낙관적이라고. 은행들, CEO들, 디지털 자산 부서 리더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려 한다고 직접 말하고 있거든요. 가드레일이 세워지고 규제가 통과되면 0에서 100마일로 아주 빠르게 갈 거라는 겁니다. 리테일이 지금 약간의 패닉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오늘이나 내일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5년, 10년, 50년 후를 생각합니다. 리테일이 패닉 셀링 하는 곳에서 기관은 기꺼이 들어와서 자산을 삽니다. 지금 출구를 찾는 건 잘못된 타이밍을 고르는 거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본인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믿음 갖고 버티고 계속 배우고 계속 이해하면 함께 거기 도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XRP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